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보다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솔TV 김강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뭉치 양성민입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어느 때부터 그죠? 이게 여름과 겨울만 있는 우리나라가 된 듯해요. 된 듯한데 그렇죠. 빨리 더워지고 또 빨리 그렇죠. 추워지고.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날씨가 좋아지면 점점 이제 캠핑장에 예약하기 힘들어. 캠핑장에 불이 나서 뭐 시설이 이제 단속 심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약할 데가 없어. 그 요즘은 또 네. 조금만 일찍 계획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면 꼭 캠핑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자연 휴양림 같은 휴양림? 이런 데가 전국 단위로 참 도처에 아름답게 그죠? 또 쉽게 아주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더라고. 저렴하게. 근데 6월달 7월달 되고서요. 그것도 없어. 그 쉽게 말해 보통 다음 달 그 미리 예약을 해야지, 하면 미리. 보통 한 15일쯤에 이렇게 하거든요. 매달 15일쯤에 정말 그 뭐 오라가는 것처럼 클릭을 해야 돼.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다 예약이 끝나더라고요. 그럼 괜찮은 뭐 데는.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갖고 요이 땅 해야겠네. 그래서 여기 당해야지. 그래서 참 그래요. 하여튼 자, 오늘 우리가 맞벌이 부부에 대해 좀 이야기할 건데요. 맞벌이 부부들 참 그 애환이 많죠. 많죠. 애환이 많아. 그럼 맞벌이 부부들이 참 힘들게 벌어요. 힘들게 그죠? 벌죠. 예, 사실 뭐 공짜 돈이 어디 있어요. 예, 공짜 돈이 없죠. 맞벌이 부부들이 다 힘들게 벌고 또 이제 자녀들 문제도 있고. 그렇지. 기사 한 개 읽어볼까요? 그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맞벌이 부부 김씨네는 봄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 지금쯤인 거죠. 그 유달리 친인척 관계로 인해서 가족 모임이 많은 데다 부부 모두 좀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알게 모르게 지갑을 열어야 할 순간이 많다. 무엇보다 봄철에 몰려있는 양가 부모님 생신, 조카들 졸업, 입학, 게다가 종손이라 제사를 직접 지내지 않더라도 어머님께 드리는 제수 비용 모두 이맘때인 거죠. 그리고 가족들은 탄탄한 직장에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상당할 거라 해서 많이들 짐작하게 부러워하지만 정작 둘이 버는데도 저축은 고작 10만원 속이 타들어간다. 2013년 하반기 통계청 가구조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1178만 맞벌이 가구 중에서 약 500만 정도가 맞벌이, 즉 두 가구 중 한 가구 정도가 맞벌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또 맞벌이야. 요즘 또 직장하는 그 기준도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상대방 배우자 선택 기준도 맞벌이. 그렇지. 그죠? 맞벌이. 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외벌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잖아. 야, 니 맞벌이 하냐? 좋겠다. 둘이 보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막상 알죠. 둘이 벌어 봐봐라. 자, 우리가 그러면 똑같은 소득이라고 기준할 때 맞벌이나 외벌이가 맞벌이가 외벌이가 똑같은 소득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봐요. 뭐 억지스럽지만 맞벌이 하는 집이 200만 원을 벌고 둘이 합쳐서 또 외벌이 하는 집이 혼자서 2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해봐봐요. 그렇지. 자, 그러면 맞벌이 하는 집에서 더 많이 지출하는 비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밥값, 그죠? 외식이 많죠. 교통비, 외식이 많고 또 옷값. 교통비, 그죠? 옷값. 또 어쨌든 두 사람 다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외모에 신경을 써야겠죠. 술값, 옷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뭐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고. 술값. 그렇죠. 또 이제 어울려야 되니까 회식이라든지 회사 돈이나 뭐 회사 비용으로 회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죠? 사람을 만나고 하다 보면 또 회사 돈으로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집에 오면 밥하기 귀찮으니까 또 사 먹는 게. 그러니까 아까 외식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집안 청소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렇게 가사를 못하니까 때로는 가사 도우미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그나마 더 힘든 거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인 거죠. 애들이 좀 어려요.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일단 부모님께 맡기죠. 신장이든 시댁이든 기본적으로 70에서 그렇지. 작게 드리면 70, 보통 드리면 막 100만 원, 많게 드리는 데는 150까지 드리는데 봤어요. 즉 상당 부분이 이런 그 육아 케어를 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크다. 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뭐가 또 많이 들 수 있냐면 약값. 그렇지. 약값.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맞벌이 외벌이 가구 한 달 소득을 그 LG생활경제연구소에서 그 조사한 자료인데 맞벌이 가구가 약 한 496만 원을 번대 우리나라 평균이. 그 외벌이 가구는 370만 원을 벌어요. 130만 원 차이 나네. 130만 원 정도. 약 30%, 35% 정도가 소득을 보면 더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맞벌이 가구의 70만 원 정도가 뭐 효용 감소라고 해서 아까 저희가 얘기한 이제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추가 비용이 나간다는 거죠. 즉 이걸 빼고 나면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약 15% 정도 더 많이 번다. 자, 근데 그 15%도 이제 우리가 비재무적인, 비재정적인 분야를 보면 첫째 아이들하고 어울릴 시간이 없어. 비재무적으로 보면. 비재무적으로 보면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없고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부부간에도 특히 어떤 직장이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주말 부부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예, 그런 경우라면 이게 부부간에 소통하고 대화하는 이런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또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지는 제 생각에는 한 2개 정도인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외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와이프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맞벌이를 권장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안 하시고 하시는 거지. 즉 내가 그 투자를 한다는 거는 실질적인 뭐 떼고 차포 떼고 남은 세후 수익률을 가는 게 투자에 대한 본질인 건데 보세요. 내가 투자하는 시간 대비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얼마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그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버리는 개념인 건데 중요한 건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버릴 때는 수입이 얼마인지를 보시라니까. 생각보다 작아요. 비용 빼고 나면 시간당 그 자기 몸값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죠? 제가 2가지 얘기를 말씀드린 데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2가지 내놓고 첫 번째만 이야기했지. 그리고 이제 그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또 착한 게 뭐냐면 자기가 그래도 외벌이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실질적인 거는 네트로 얼마나, 세후로 얼마나 버리냐 중요한 거거든요. 즉 아까 말씀드린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을 빼고 실질적으로 자기들 얼마나 남는지에 대해서 판단 안 한다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자, 참 이게 심각한데 중요한 건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이 또 바쁘다는 핑계도 통해서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즉 재정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네네. 따로따로 쓰는 거지. 따로 국밥.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맞벌이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맞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자, 맞벌이를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비재정적인 분요. 이제 맞벌이를 통해서 잃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얻는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면 맞벌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여성이 직장을 가지는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을 맞벌이라 하잖아요. 남자들은 주로 우리나라가 아직 남성 중심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같이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경험을 같이 쌓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같이 쌓아 나갈 수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성의 시야도 넓어진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남자들이 집에 가가지고 아유 뭐 대화가 안 돼, 이야기가 안 돼, 뭐 너무 이해를 못해 할 때는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근데 이제 여성들이 같이 직장 생활을 해주면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여성 여성 개인한테도 당연하게 그죠? 자신의 어떤 사회 경험을 통한 또 학창 시절 또 이렇게 과거에 가졌던 자기의 꿈 실현,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애들 또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또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해주는 그것이 애들한테 또 도전이 될 수 있고 좀 긍정적인 자극이
압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점점 수명이 길어지는데 특히 여성들은 이게 경력 단절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번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어떤 게 사회생활 안 하기 시작하면 다시는 못해요. 기껏 한다 하면 식당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일용 근로자 이런 일자리밖에 없다라는 네네. 거죠. 그럼 네. 너무 좀 대학에서 교육받고 이런 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맞벌이의 긍정적 효과 꼭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마이너스가 난다 하더라도 장래를 보면 맞벌이가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꼰대는 이제 비재무적으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재무적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1 플러스 1이 2가 안 돼가 1 플러스 1이 1.3이 된다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경계치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관리를 맞벌이일수록 훨씬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게, 즉 훨씬 더. 외벌이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게 특징인 거고. 근데 제가 본 주위에 많은 맞벌이 분들은 쉽게 사석에서 물어봐요. 뭐 자기들 얘기하냐고 아니면은 뭐 통장 관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80%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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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각각 소득공제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카드도 각각. 밥도 각각. 그러니까 빵꾸가 구멍이 너무 크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각각 사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그죠? 자, 네. 그래서 맞벌이들은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재무적인 그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 통합이 필요합니다. 예, 그게 두 분이서 되기 힘들다면 그 뭐 저희처럼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전문가들 만나서 상담하셔야 돼요. 중개해 주신 분을 만나셔야 대신에 이제 돈을 내고 상담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축률을 보셔야 돼. 저축률을. 내가 보통 외벌이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 외벌이 할 때 우리가 한 달 100만 원 저금했어. 근데 맞벌이 하다 보니까 한 130만 저금하는 거야. 많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저축률도 중요하다는 거죠. 저축률. 저축률. 예, 절대액은 많지만 그렇지. 저축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겠네. 그렇지. 저축률도 되도록이면 40% 이상은 최소한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맞벌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두 개가 되고 또 그에 따른 지출은 훨씬 많아지고 그렇지. 종류 수도 많아지고 그렇지. 또 통장도 많아질 것이고 카드도 많아질 것이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외벌이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디서 돈이 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리, 그 절대액은 나가는 거면 당연히 맞겠죠. 그러니까 외벌일 때 40% 50% 저금했다면 맞벌일 때도 그 정도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안 한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 이 문제.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단순화시키느냐가 그렇지. 관건인데 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맞벌이를 안 합니다. 맞벌이 안 한다. 오늘 이렇게 복잡한 것을 가지지 잘 못하니까. 제 같은 경우는 저도 맞벌이 안 합니다. 그래. 야, 맞벌이도 안 하고 어떻게 이 꼰대가 애들을 다 이렇게 대학을 시키고 이렇게 참 했는지 참 이게 되돌아보면 기적과 같습니다. 기죠. 삶은 기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뭐 현금 물음표. 기업에서도 보면 뭐 재무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런 현금 물음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1년치에 대해서 매년 그에 대해서 저희가 또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두 분이 맞벌이 한다는 거는 두 분이 공통된 CEO거든요. 둘이서 벌어들으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죠. 근데 그게 너무 안 해. 연초에만 하죠, 연초에만.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못하더라도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이런 재무제표라든지 현금 물음표를 한번 작성하는 습관들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복잡하고 또 두 사람 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신경 쓰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어떤 재정적인 계획이나 자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웃소싱. 전략적인 아웃소싱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웃소싱 하실 때는 모니터로 TV로 녹화하시면 된다. 그죠? 간접 광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맞벌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맞벌이의 함정 절대 빠지지 말자라는 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맞벌이가 복잡하면 차라리 혼자 벌어라.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